여러분 혹시 요리 솜씨가 좋아서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게 부담스러우신 적 있나요? 아니면 예전에 식당을 하셨던 분들, 엄마 식당 음식 해줘라는 말에 지쳐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20년간 유명 맛집을 운영했던 어머니가 건강 때문에 은퇴했는데도 자식들이 계속해서 무료 식당으로 이용하다가 결국 폭발하고 만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식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럼 이제 이정숙 씨의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세 이정숙입니다. 제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한식당을 운영했어요. 정숙이네 밥상이라는 이름의 식당이었는데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운영했어요. 제가 만든 갈비찜은 손님들이 예약까지 하고 먹으러 올 정도였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도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불고기, 잡채, 각종 나물 반찬까지 정말 자신 있었어요. 자식들로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었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는 요리 천재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친구들을 데려와서는 우리 엄마 음식 먹어봐. 진짜 맛있어라며 뽐내곤 했죠. 그런데 3년 전 제게 당뇨와 고혈압이 심하게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정숙 씨, 이제 정말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용히 지내셔야 해요. 특히 기름진 음식 많이 만드시는 일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식당을 정리하고 나서 저희는 시골로 내려왔어요. 공기 좋고 조용한 산골 마을에 작은 집을 얻어서 말이죠.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뒷산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상추나 깻잎 키우고 이런 게 진짜 노후구나 싶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혈당도 안정되고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거든요. 남편과 둘이서 소박하게 밥 해 먹고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서 별 보면서 차 마시고 젊었을 때 꿈꿔왔던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이었어요. 자식들이 제가 시골로 내려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큰아들 민호가 가족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시골 공기 좀 마시러 왔지. 반가웠죠.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도 귀엽고.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배고픈데 뭐 해 먹을 거야? 엄마표 갈비찜 먹고 싶다. 갈비찜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호야, 엄마가 이제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갈비찜은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에이, 엄마. 딱 한 번만. 우리가 얼마나 엄마 갈비찜 그리워했는데. 며느리도 계속 엄마 갈비찜 이야기하고 며느리인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재료비 다 드릴게요. 그냥 솜씨만 빌려주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음식을 너무 그리워해서요. 귀여운 손주들이 할머니 갈비찜 하면서 졸라대니까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해줬어요. 오랜만에 해보는 갈비찜이었는데 역시 제 손맛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역시 엄마야. 이 맛이야, 이 맛.
아들이 감탄하면서 먹더군요. 며느리도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평생 걸려도 이런 맘 못 낼 것 같아요라고 극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자식들이 제 음식을 좋아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2주 후에 둘째 딸 미선이가 남편 박사방이랑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우리도 엄마 음식 먹으러 왔어. 오빠가 갈비찜 해줬다고 자랑하더라고. 우리는 불고기 해줘. 불고기라고요? 저는 또 난감했어요. 미선아, 엄마가 지금 건강히. 엄마, 뭔 소리야? 오빠한테만 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줘? 차별하는 거야? 딸이 삐쳐서 그런 말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해줬어요. 불고기에 잡채까지. 손주가 잡채 좋아한다고 해서 말이죠. 박사방도 장모님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미선이가 맨날 장모님 음식 이야기만 해오라며 극찬했어요. 그렇게 한 번씩 해주다 보니까 자식들이 점점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미리 연락도 없이요. 엄마, 우리 갑자기 생각나서 왔어. 오늘 뭐 해 먹지? 이게 인사였어요.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어떻게 지내세요도 아니고 오늘 뭐 해 먹지? 처음엔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해줬는데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혈당 관리 때문에 저는 소식을 해야 하는데 자식들 음식 만들려면 기름도 많이 쓰고 간도 세게 해야 하고 더군다나 제가 예전에 식당을 했다는 걸 아니까 요구 수준이 달랐어요. 엄마는 프로잖아. 이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지? 프로라고요? 저는 이제 은퇴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며느리였어요. 수진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식당에서 쓰던 비법 양념장 레시피 있으시죠? 그거 좀 알려주세요. 왜? 제가 집에서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어머니만큼은 안 될 테니까 그냥 어머니가 만들어서 통에 담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가져가서 오래오래 먹게요. 통에 담아서 가져가라고요?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양념장 제조업체로요? 그때부터 요구사항이 점점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했어요. 엄마 갈비 양념할 때 배랑 양파 얼마나 넣어? 정확한 비율 알려줘. 어머니, 김치찌개 끓일 때 돼지고기는 어떤 부위 써야 해요? 목살? 삼겹살? 엄마 잡채 당면 삶을 때 몇 분 삶아야 쫄깃해져? 마치 요리 학원에서 수업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배울 생각은 없고 그냥 제가 해준 걸 먹기만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회사 동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도 5명이나요. 엄마, 우리 회사 사람들이 어머니 요리 소문 듣고 꼭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 엄마가 식당 사장 출신이라고 자랑했더니 다들 관심 보이더라고. 미리 말도 없이 5명을 데려와서는 저보고 음식을 차려달라는 거예요. 민호야, 그런 건 미리 얘기를 해야지. 엄마, 뭐 어때? 엄마 솜씨면 금방 뚝딱 아니야? 회사 사람들한테 우리 엄마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회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겠어요. 결국 급하게 갈비찜, 불고기, 잡채, 동그랑땡, 각종 나물까지 거의 한 상 차림을 차렸어요. 그런데 그 회사 동료들이 먹으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이 정도면 식당 차려도 되겠어요.
사장님, 혹시 지금도 주문 받으세요? 저희 회사에서 회식할 때 케이터링 부탁드리고 싶은데. 케이터링이라고요? 저를 완전히 업체로 보고 있는 거였어요. 민호는 더했어요.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죠? 20년 동안 식당 운영하신 분이에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랑은 실컷 하면서 정작 제 건강은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손목이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잤어요. 오랜만에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니까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남편이 걱정했어요. 여보, 이러다가 몸 버리겠어. 애들한테 말해야겠다. 괜찮아요. 그냥 한 번뿐이겠죠. 그런데 그게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 미선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친정 식구들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엄마, 우리 시댁 식구들이 어머니 음식 맛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 우리 엄마 솜씨 자랑하고 싶어서. 시댁 식구들이라니. 미선이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 남편까지. 총 7명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어머니, 미선이가 어머니 갈비찜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저희도 한번 맛보고 싶어서 뻔뻔하게 따라왔어요. 미선이 시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하시니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기대치였어요. 혹시 갈비찜 말고 불고기도 가능하세요? 저희 집 아이가 불고기를 좋아해서. 아, 그리고 잡채도 부탁드려요. 미선이가 어머니 잡채가 정말 맛있다고 해서. 혹시 김치전도 부쳐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전 종류를 좋아해서. 갈비찜, 불고기, 잡채, 김치전. 거의 한정식집 메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미선이가 자기 시댁 식구들 앞에서 창피당할까 봐서요. 결국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갈비는 미리 재워야 하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양념했고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이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와, 정말 맛있어요. 이 정도면 진짜 식당 차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집에 가서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오겠다고요? 저는 그날 밤 혈압이 올라서 어지러웠어요. 하루 종일 기름진 음식 냄새를 맡고 계속 서서 요리하니까 다리도 붓고. 남편이 화를 냈어요. 미선이 그 애가 너무 하는구만. 어떻게 시댁 식구들까지 데려와서 이런 부탁을 하냐. 그래도 딸인데 시댁에서 체면 깎일까봐. 체면이 중요해. 당신 건강이 중요해.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민호 며느리 수진이가 혼자 왔는데 손에 큰 통들을 여러 개 들고 온 거예요. 어머니, 이게 뭐냐면요. 저희 친정엄마가 어머니 음식을 너무 먹고 싶어 하셔서요. 혹시 갈비찜이랑 불고기 좀 만들어서 통에 담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통에 담아서 가져가겠다고요?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반찬 배달업체로요? 수진아, 그건 좀. 어머니, 저희가 재료비 다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설거지까지 다 할게요. 어머니는 요리만 해주시면 돼요. 요리만 해주면 된다고요? 갈비찜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 그런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결국 또 해줬어요. 갈비찜 한 통, 불고기 한 통.
거의 식당에서 테이크아웃 하는 수준으로요. 그런데 수진이가 그 통들을 가져가면서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 그런데 다음 주에 저희 친정 제사가 있거든요. 혹시 그때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친척들이 많이 와서 제사 음식까지 부탁하겠다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수진아, 제사 음식은 그건 너희가 직접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가 진짜 요리를 못해서요. 그리고 어머니 솜씨로 만든 음식이면 조상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조상님까지 끌어들이네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올 때마다 마치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은 김치찜 해줘. 어머니, 저번에 해주신 잡채가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도 부탁드려요. 엄마, 아이들이 동그랑땡 먹고 싶다고 해. 그거 만들어줘. 심지어 미리 주문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 건데 갈비찜 준비해놔. 우리 10명 올 거야.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잡채랑 불고기 부탁드려요. 저희 교회 사람들이 와요. 교회 사람들까지요? 이제는 아예 저를 케이터링 업체로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자식들의 태도였어요. 예전엔 그래도 엄마 힘들지 않아? 하고 물어보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어요. 엄마는 요리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 어머니는 원래 요리하는 게 취미잖아요. 엄마가 안 하면 누가 해? 우리는 엄마만큼 못하는데 저를 요리 기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 기분이나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몸살이 났어요. 그런데 민호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오늘 갈 건데 미역국 끓여놔. 며느리가 미역국 먹고 싶다고 해. 민호야, 엄마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엄마, 미역국 끓이는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감기 걸린 사람 보고 미역국 끓이라고요? 그것도 며느리가 먹고 싶다고 해서요? 그럼 수진이가 끓이면 되잖아. 엄마, 수진이는 미역국도 제대로 못 끓여. 엄마가 끓여야 맛있어. 저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아픈 엄마보다 미역국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오늘은 정말 못하겠다고 하니까 민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엄마, 우리가 재료 사갈 테니까 레시피만 알려줘. 우리가 직접 엄마 집에서 해 먹을게. 우리 집에서 직접 해 먹겠다고요? 감기 걸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레시피 알려주라고요? 결국 그날도 제가 해줬어요. 감기약 먹고 마스크 쓰고 부엌에서 미역국 끓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맞나 싶어서요. 그런데 자식들은 제가 아픈 걸 알면서도 태연하게 밥을 먹더라고요. 엄마, 역시 엄마표 미역국이 최고야 하면서요. 그때부터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혈당도 불안정해지고 시골로 내려와서 좋아졌던 건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걱정했어요. 여보, 병원 가봐야 되겠어.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정숙 씨,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네요. 혈압도 올라갔고 혈당도 조절이 안 되고 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스트레스요. 맞았어요.
자식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어느 날 미선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아파트 부녀회에서 요리 강습을 하는데 엄마가 와서 강사 좀 해줄 수 있어? 강사요? 저보고 요리 강사를 하라고요? 미선아, 엄마가 그런 거 할 줄 알아? 엄마, 20년 동안 식당 했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부녀회 사람들이 엄마 음식 소문 듣고 꼭 배우고 싶다고 해. 그런 건 전문 요리 강사를 부르는 거 아니야? 엄마, 전문 강사는 돈이 많이 들어. 엄마가 해주면 공짜잖아. 공짜라고요? 저를 공짜 강사로 쓰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 재료비도 우리가 낼게. 엄마는 그냥 와서 가르쳐 주기만 하면 돼.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미선이가 계속 졸라대서 결국 가게 되었어요. 아파트 부녀회관에 가보니까 20명이 넘는 아주머니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미선이 어머니시구나. 소문 많이 들었어요. 정말 식당 20년 하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오늘 갈비찜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갈비찜을 20명한테 가르쳐 달라고요? 그것도 재료 준비부터 다 해서요? 미선아,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엄마 괜찮아. 엄마는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결국 3시간 동안 갈비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재료 다듬는 것부터 양념 만드는 법, 끓이는 순서까지 거의 요리학원 수업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들이 너무 신이 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다음에는 불고기 배우고 싶어요. 잡채도 가르쳐 주세요. 혹시 김치 담그는 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음에 또 오라고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녹초가 되었어요. 3시간 동안 서서 20명한테 요리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미선이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정말 인기 많았어. 다들 엄마 칭찬 일색이었어. 엄마도 기분 좋았지? 기분이 좋았다고요? 저는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그런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요? 미선아,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에이, 엄마. 뭔 소리야. 엄마는 아직 젊어.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치매 예방에도 좋다던데? 치매 예방이라고요?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그 다음 주에 민호가 한 말이었어요. 엄마, 우리 회사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점심 도시락을 주문해야 하거든. 엄마가 해주면 안 될까? 도시락을 주문하겠다고요? 민호야, 그건. 엄마, 30개만 해주면 돼. 우리가 재료비랑 인건비 다 드릴게. 얼마면 돼? 인건비까지 주겠다고 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저를 완전히 도시락 업체로 보고 있는 거였어요. 민호야, 엄마는 도시락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야. 엄마 어차피 요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용돈 벌이도 되고 일석이조 아니야? 용돈 벌이라고요? 제가 언제 용돈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그런데 민호는 계속 졸라댔어요. 엄마, 회사 사람들이 엄마 음식 맛본 사람들이거든. 다들 엄마 솜씨를 인정하고 있어.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기회라고요? 64세 노인한테 30개 도시락 만들라는 게 기회라고요? 결국 거절했는데 민호가 서운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엄마가 싫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자랑하고 싶어서라고요?
저를 이용해서 자기가 좋은 아들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한계를 넘게 만든 건 수진이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친구 몇 명과 함께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수진아, 이분이 그 유명한 시어머니구나. 정말 음식 잘하신다면서 저희도 한번 맛보고 싶어서 왔어요. 수진이가 친구들한테 저를 유명한 시어머니라고 소개한 거예요. 마치 관광 명소 구경 오듯이 말이에요. 어머니, 친구들이 어머니 갈비찜을 꼭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요. 오늘 좀 부탁드려요. 친구들 앞에서 그런 부탁을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체면상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겠어요. 결국 또 갈비찜을 해줬는데 그 친구들이 먹으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이 정도면 식당 차려도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수진이는 복 받았네. 이런 시어머니 두고 혹시 저희도 가끔 주문할 수 있을까요? 주문이라고요?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수진이는 더했어요. 어머니,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어머니도 기분 좋으시죠?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수진이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화내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털어놨어요. 여보, 나 정말 못하겠어. 이게 뭐야? 내가 식당 사장이었다고 해서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거야? 남편도 화가 났어요. 나도 보다 못하겠어. 애들이 너무 하는구만. 내일 당장 얘기해야겠어. 그런데 그 다음 날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미선이가 갑자기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일 우리 남편 회사 사람들이 집에 오는데 음식 좀 준비해 줄 수 있어? 미선아, 그건 너희가 해야지. 엄마, 박서방이 회사 사람들한테 장모님 요리 자랑을 많이 했거든.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면 박서방이 창피당해. 또 체면 문제네요. 사위가 창피당한다고 하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몇 명인데? 15명 정도? 15명이요? 그것도 하루 전에 통보하고요? 미선아, 15명 음식을 하루 만에 어떻게? 엄마는 프로잖아. 옛날 식당 할 때 이것보다 많이 했잖아. 또 프로라는 말이 나오네요. 저는 이제 은퇴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결국 그날 밤 12시까지 갈비 재우고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갈비찜, 불고기, 잡채, 동그랑땡, 각종 나물까지 거의 한정식집 수준으로요. 그런데 박서방 회사 사람들이 와서 먹으면서 하는 말들이 사장님, 정말 장모님이 식당 하셨던 분이시네요. 이 정도 솜씨면 지금도 식당 차리시면 대박 날 텐데요. 혹시 케이터링 서비스도 하시나요? 박서방은 더했어요. 완전히 우쭐해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2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유명한 식당 하셨어요. 이 정도는 금방 뚝딱이에요. 금방 뚝딱이라고요? 제가 새벽 5시부터 준비한 걸 금방 뚝딱이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 사람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저희 회사 창립 기념 파티 때 음식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50명 정도 되는데. 50명이요? 저보고 50명 음식을 해달라고요? 박서방이 대답하기도 전에 제가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비용 문제인가요? 정당한 대가는 충분히 드릴게요. 비용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식당 장사 안 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 저는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날도 민호네가 와서 음식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리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서 깨어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정숙 씨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혈당도 300이 넘었고요. 이런 상태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혈당이 300이요? 정상이 100 정도인데 300이라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때 민호와 미선이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정말 깜짝 놀랐어.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상하게 화가 났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가 쓰러진 게 괜찮아 보여?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무리를 시켰나? 무리를 시켰나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네요. 미선이도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한 걸까요? 의사 선생님이 자식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앞으로는 절대 무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때서야 자식들이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3일 입원했는데 그 3일 동안 자식들이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한 말이 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저희가 어머니 음식 없으면 못 살겠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음식 생각부터 하는 며느리.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처음 며칠은 자식들이 조용했어요. 전화도 잘 안 하고 집에도 안 왔어요. 아, 이제 깨달았나 보다 싶었는데 일주일 후에 민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몸은 좀 어때? 응, 많이 좋아졌어.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갈게. 그런데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간단한 거만 해줘. 김치찌개라든지. 김치찌개라고요? 간단한 거라고요? 민호야, 엄마가 병원에서 뭔 얘기 들었는지 알지? 알아. 그래서 간단한 거만 해달라고 하잖아. 간단한 거만 해달라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아예 안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간단한 거만 해달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미선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몸 괜찮아? 우리도 이번 주말에 갈 건데 미역국만 끓여줘. 다른 건 우리가 사갈게. 미역국만 끓여달라고요? 그것도 배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들은 정말로 변할 생각이 없구나. 그냥 양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민호야, 미선아. 엄마가 이제 요리 안 할 거야. 엄마,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리 안 해. 엄마, 그럼 우리가 갈 때 뭘 먹어? 뭘 먹냐고요? 자기들이 해 먹든지 사 먹든지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요리 안 해. 엄마,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자식이라고요? 그럼 자식답게 행동해야죠. 그런데 자식들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민호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언제 엄마 음식을 먹어?
엄마 음식만큼 맛있는 게 어디 있어?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으면 식당에 가든지 직접 배워서 하든지 하라고요. 미선이는 더했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우리 엄마가 식당 사장 출신이라고 자랑했는데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냐고요?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가요? 미선아, 엄마 건강이 중요해. 친구들 체면이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러워서 갑자기라고요? 저는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 갑자기라고 하네요. 그런데 가장 기가 막힌 건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가 요리를 배우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면서요. 또 가르쳐 달라고요? 요리는 안 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덜 힘들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수진아, 엄마가 지금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 어머니, 요리는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옆에서 레시피만 알려주세요. 레시피만 알려달라고요? 요리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더 힘든 줄 모르나 봐요. 그때 남편이 화를 냈어요. 너희들 정말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야? 엄마가 병원까지 갔는데도 아직도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아버지, 저희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한 거라고. 너희들한테는 간단할지 몰라도 엄마한테는 간단한 게 아니야.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평소에 조용한 사람인데. 앞으로 너희들 요리해달라는 소리 하지 마라. 엄마가 무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 그제서야 자식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자식들이 진짜 깨달을 때까지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확실하게 해야겠다고. 다음 주 주말 예상대로 민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오늘 갈 건데 정말 간단한 거만 해줘. 라면이라도, 라면이라도 해달라고요? 라면은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민호야, 엄마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엄마, 정말 라면만 끓여줘.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달라고 할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라면도 안 해줘. 엄마, 라면도 안 해줘? 그럼 우리가 뭘 먹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먹어. 아니면 사 먹든지. 엄마, 우리가 엄마 집에 가서 라면도 못 먹어? 못 먹어요. 이제는 정말로 안 해줄 거예요. 민호야, 엄마는 이제 은퇴했어. 식당도 그만뒀고 집에서도 그만할 거야. 그날 민호네는 결국 오지 않았어요. 아마 화가 났나 봐요. 며칠 후에는 미선이가 와서 직접 따졌어요. 엄마, 요즘 왜 이래? 예전 엄마 같지 않아. 예전 엄마 같지 않다고요? 미선아, 예전 엄마는 너희들이 힘들게 만들었어. 이제는 엄마도 편하게 살고 싶어? 엄마, 그래도 우리는 자식인데. 자식이 오면 밥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밥은 줘야 한다고요? 왜요? 무슨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미선아, 너도 이제 성인이야. 성인은 자기 밥은 자기가 해결하는 거야. 엄마, 그럼 우리가 왜 집에 와?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러 오는 거잖아.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러 온다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무료 급식소 아주머니예요? 미선아, 그럼 이제부터는 엄마 얼굴 보러 와. 밥 먹으러 오지 말고. 엄마, 그게 말이 돼? 집에 와서 밥도 못 먹고 말이 안 된다고요?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미선이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는 요리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였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으셨던 거 아니야? 제가 요리할 때 행복해 보였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나요? 미선아, 그건 내가 잘못 본 거야. 엄마는 힘들었어. 에이, 엄마. 엄마가 우리한테 맛있게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했는데. 맛있게 먹는다고 하면 좋아했다고요? 그건 예의상 그런 거였어요.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엄마, 사실 우리도 엄마가 해주는 음식보다 맛있는 걸 어디서 먹어? 진짜 최고였잖아. 최고였다고요? 그래서 계속 부려먹은 거였군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미선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엄마가 요리할 때 행복해 보였다고? 응, 정말 그랬어. 엄마가 웃으면서 요리하는 걸 많이 봤는데, 웃으면서 요리했다고요? 그건 억지로 웃은 거였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티 내지 않으려고요. 미선아, 그건 엄마가 참은 거야. 너희들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참은 거라고. 엄마, 설마 그런 거였어? 정말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요? 아니면 모른 척한 거예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마침 민호가 수진이랑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 우리 왔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게 있었어요. 민호가 치킨 박스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엄마, 오늘은 우리가 치킨 사왔어. 엄마 편하게 하라고. 치킨 하나로 5명이 먹으라고요? 그것도 제가 편하게 하라고요? 그런데 엄마 치킨만으로는 좀 심심하니까 김치찌개 하나만 끓여줘. 응? 결국 또 요리해 달라는 거네요. 치킨 사왔다고 해놓고 김치찌개 해달라고요? 민호야, 엄마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엄마, 김치찌개 하나 끓이는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치킨도 사왔는데, 치킨 사왔으니까 김치찌개 해달라는 논리네요. 저는 그때 정말로 폭발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이제 요리 안 한다고 했잖아. 엄마, 왜 그렇게 화내? 김치찌개 하나 끓이는 거 가지고. 김치찌개 하나 끓이는 거라고요? 김치찌개 하나 끓이려면 김치도 볶아야 하고, 육수도 내야 하고, 두부도 썰어야 하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알아요? 우리 집이 식당이냐?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라고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참고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들이 엄마를 식당 사장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 그때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서라고요? 맛있으면 계속 부려 먹어도 되나요? 수진아, 맛있으면 너도 배워서 해 먹어. 어머니, 저는 어머니만큼 못해요. 못한다고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라고요. 그럼 계속 배우지 않고 엄마만 부려먹을 거야? 어머니, 부려먹는다는 게 아니라, 부려먹는 게 아니라면 뭐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해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나온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이 사람들이 또 요리해 달라고 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호야, 엄마가 요리 안 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아버지, 저희가 치킨도 사왔는데 김치찌개 하나 끓여달라는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엄마 건강에는 큰일이에요. 큰일이야.
엄마가 병원에 실려간 게 언제인데 벌써 잊었어? 아버지, 저희가 무리한 거 해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무리한 거가 아니라고요? 아픈 사람 보고 요리하라는 게 무리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정말 화를 냈어요. 너희들 정말 끝까지 안 듣겠다는 거지? 그럼 앞으로 아예 오지 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엄마 건강 생각 안 하고 계속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아예 오지 말라는 거야. 그때 제가 정말 시원하게 말했어요. 맞아. 너희들 정말 이해가 안 돼. 엄마가 20년 동안 식당 했다고 해서 평생 너희들 밥 해줘야 해? 엄마, 아니야. 엄마도 이제 쉬고 싶어. 64살이야, 64살. 언제까지 너희들 요리사 노릇해야 해? 자식들이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가 식당 그만둔 이유가 뭐야? 건강 때문이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집에서라도 계속 부려먹으려고 해. 엄마, 저희가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어떤 생각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으로 한 거야? 엄마가 좋아서 한다고 생각한 거야? 네. 어머니가 요리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좋아한다고요? 스트레스로 병원까지 간 사람이 요리를 좋아한다고요? 좋아하기는 너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진 게 좋아해서야? 그때 손주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본 거예요. 할머니, 무서워요. 손주들이 우니까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얘들아, 할머니가 화낸 게 아니야. 할머니가 아프다고 말하는 거야. 민호가 아이들을 달래면서 말했어요. 엄마, 애들 앞에서 이러지 마. 애들 앞에서 이러지 말라고요? 그럼 언제 말해요? 민호야, 애들도 알아야 해. 할머니가 아프다는 걸. 할머니한테 요리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때 큰 손주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아파요? 응, 할머니가 아파. 그래서 이제 요리 못해. 그럼 할머니 요리 안 먹어도 돼요? 순수한 손주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응, 안 먹어도 돼. 할머니는 이제 쉴 거야. 그러자 작은 손주도 말했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아이들은 금방 이해하는데 어른들은 왜 이해를 못할까요? 그때 미선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을까요? 미선아, 정말 몰랐어? 엄마가 혈압약 먹는 거 몰랐어? 당뇨약 먹는 거 몰랐어? 알았지만 요리랑은 상관없는 줄 알았어. 상관없다고요?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킨다는 걸 모르나요? 미선아, 스트레스가 뭔지 알아? 엄마가 너희들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알아?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당연하게 생각했다고요? 맞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희들 요리해 주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요리해달라고 안 할게. 절대 안 한다고요? 정말일까요? 민호야, 진짜야? 진짜 안 할 거야? 네, 진짜예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제서야 엄마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약속을 어겼는데요. 좋아.
그럼 진짜 지켜봐. 한 번이라도 요리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연락도 끊을 거야. 엄마, 그렇게까지 하지 마.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미선아, 너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요리 얘기는 꺼내지도 마. 알았어, 엄마. 정말 안 할게. 그날 자식들은 치킨만 먹고 갔어요. 김치찌개 없이요. 떠날 때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 몸 관리 잘하세요. 미선이도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우리가 챙겨드릴게. 엄마는 이제 편히 쉬세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변할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 동안 자식들이 연락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나 싶었는데 사실 조용해서 좋았어요. 오랜만에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었거든요.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역시 스트레스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산책도 하고 텃밭에서 상추도 따고 정말 평화로웠어요. 여보, 이게 진짜 노후구나. 맞아. 이래야 사는 거지. 그런데 3주째 되는 날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때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는 목소리였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그게, 엄마, 이번 주말에 갈 수 있을까요? 또 오겠다고요? 또 뭔가 해달라는 거 아닌가요? 민호야, 와서 뭐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엄마 얼굴 보러만 갈게요. 정말일까요? 믿어도 될까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달라고 안 할 거지? 네, 진짜예요. 저희가 도시락 사가지고 갈게요. 도시락을 사가지고 온다고요? 정말 처음 듣는 말이에요. 도시락? 네, 저희가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가지고 가서 먹을게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주말에 민호네가 왔어요. 정말로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왔더라고요. 엄마, 우리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수진이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인사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도시락 사왔어. 엄마도 드세요. 민호가 편의점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저도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라고요? 민호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만 먹어. 엄마 같이 먹어요. 저희가 엄마 혼자 두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어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편의점 도시락이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짜기도 하고 기름지기도 하고. 하지만 기분은 묘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요. 손주들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거 맛없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때 민호가 얼른 말했어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할머니 아프시니까 우리가 참고 먹는 거야. 네. 손주들도 상황을 이해했나 봐요. 수진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제 요리 배우려고요.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요리 배운다고요? 정말일까요?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려워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다고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날 민호네는 정말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갔어요. 도시락 먹고 조금 이야기하고 그냥 갔어요. 며칠 후에는 미선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도 이번 주말에 갈게요. 우리도 도시락 사가지고 갈게요. 미선이도 도시락을 사가지고 온다고요? 미선아, 정말? 네, 엄마. 그리고 엄마, 제가 요리 학원 등록했어요. 요리 학원에 등록했다고요? 정말? 네, 이제 제대로 배워보려고요. 엄마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특했어요. 그 주말에 미선이네도 왔어요. 역시 도시락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엄마, 우리 왔어. 엄마, 몸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 박서방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건강 생각 안 하고. 박서방이 정중하게 사과하더라고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그날도 조용히 도시락 먹고 이야기하고 갔어요. 요리 얘기는 일절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자식들이 정말로 변했더라고요. 오면 항상 도시락이나 음식을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절대 요리해달라는 말을 안 해요. 어느 날은 민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희가 집에서 갈비찜 해봤는데 정말 어려워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겠어요. 수진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요리 학원에서 갈비찜 배웠는데도 어머니 맛이 안 나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와서 대단하다고 하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진작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선이는 더했어요. 엄마, 제가 요리 학원 다니면서 깨달았는데 엄마는 정말 천재세요. 20년 동안 식당 하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천재라고요? 이제 와서 천재라고 하네요. 그리고 엄마, 저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의 시간과 노력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요? 맞아요.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박서방도 변했어요. 어머니, 저도 요리해 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간단한 김치찌개 하나 끓이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복잡하죠? 그런데 이제 알았나요? 미선이가 처음에 요리 배울 때 울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더라고요. 울면서요? 미선이가요? 네, 정말 울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깨달았다면서요. 그때 미선이가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엄마가 요리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어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여러 명 음식 한 번에 만드는 거. 엄마는 어떻게 그걸 매번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참고 했죠.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엄마, 저희가 요리해달라고 할 때마다 엄마 표정이 어땠는지 이제 기억나요. 제 표정이 어땠다고요? 분명히 힘들어 하셨는데. 저희가 못 본 척 했나 봐요. 못 본 척 했나 봐요? 정말 못 봤을까요? 아니면 보고도 모른 척 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변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손주들이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큰 손주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쉬세요. 작은 손주도 저를 소파에 앉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착할 수가. 역시 어른들이 제대로 가르치니까 아이들도 달라지네요. 어느 날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전화를 했는데, 엄마, 저희가 갈비찜 만들어 봤는데 엄마가 드실래요? 저희가 해드릴게요.
자기들이 해서 저한테 가져다 주겠다고요? 정말? 네, 수진이가 요리 학원에서 배운 걸로 만들어 봤어요. 엄마 맛은 안 나겠지만, 그래서 그날 민호네가 직접 만든 갈비찜을 가져왔어요. 맛은 솔직히 별로였어요. 간도 안 맞고 고기도 질기고, 하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자식들이 제게 음식을 해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맛있었어요. 맛보다는 마음이 맛있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짜지 않아요? 괜찮아. 정말 고마워. 어머니, 앞으로 자주 해드릴게요. 저도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자주 해주겠다고요? 정말 기특해요. 그날 자식들이 간 후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많이 변했구만. 맞아.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역시 확실하게 말해야 사람이 변하는구만. 확실하게 말하길 잘했어요. 계속 참았으면 지금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선이가 전화를 했는데, 엄마, 저희가 이번 주말에 갈 건데, 엄마 좋아하는 음식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겠다고요? 미선아, 괜찮아. 그냥 와. 안 돼요, 엄마.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엄마가 저희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주말에 미선이네가 와서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박서방이 직접 미역도 불리고 미선이가 끓이고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어머니, 맛보세요. 미역국을 떠서 주는 미선이를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간도 적당하고 미역도 부드럽고 미선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할 줄 몰랐어요. 엄마, 요리 학원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이제 기본 요리는 할 수 있어요. 기본 요리를 할 수 있다고요? 정말 대견해요. 그때 손녀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리할 때 계속 할머니 생각한다고 했어요. 정말? 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면서 만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뭉클했어요. 며칠 후에는 민호한테서 깜짝 놀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가 요리 클래스 등록했어요. 요리 클래스요? 부부 요리 클래스요. 수진이랑 같이 배우려고요. 부부가 같이 요리를 배운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한테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저한테 해주고 싶다고요? 정말 기특해요. 그리고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니까 괜찮아요. 늦었지만 깨달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1년이 지났어요. 자식들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오히려 저를 챙겨주려고 해요. 가끔 오면 항상 음식을 해주려고 하고 제가 편하게 쉬라고 해요. 엄마, 오늘은 저희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어머니, 설거지는 저희가 할게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몸도 좋아지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정숙 씨,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좋은 일이요?
자식들이 변한 게 가장 좋은 일이죠. 남편도 말해요. 여보, 이제야 진짜 노후가 시작된 것 같아. 맞아요. 이제야 진짜 노후예요. 어제도 민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저희가 이번 주말에 갈 건데 엄마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물어보다니.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괜찮아, 민호야. 안 돼요, 엄마. 저희가 요리 배운 걸로 해드리고 싶어요. 자기들이 배운 걸로 해주고 싶다고요? 정말 기특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민호네가 와서 직접 불고기를 해줬어요. 예전 제 불고기 맛은 안 나지만 그래도 정성이 가득해요.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어. 정말 많이 늘었다. 수진이가 뿌듯해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계속 연습할게요. 나중에는 어머니만큼 잘하고 싶어요. 나중에는 저만큼 잘하고 싶다고요? 좋은 목표네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손주들이에요. 할머니, 저희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큰 손주가 말하더라고요. 정말? 네,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요리해드리는 거 보고 저희도 하고 싶어졌어요. 손주들도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다니. 할머니, 저희한테도 요리 가르쳐 주세요. 작은 손주도 졸라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은퇴했어. 엄마 아빠한테 배워. 네. 손주들이 아쉬워하지만 저는 정말로 은퇴했어요. 이제는 가르치는 것도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가끔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민호야, 고기 양념할 때 배를 더 넣어봐. 어머니, 미역국 끓일 때 참기름은 언제 넣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자식들이 요리를 배우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갈비찜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 여러 명 음식 한 번에 만드는 거 정말 어려워요. 어머니는 어떻게 매번 하셨어요? 이제야 알았나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 자식들이 와도 스트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또 뭘 해달라고 할까 걱정됐는데 이제는 무슨 맛있는 걸 해줄까 기대가 돼요. 완전히 바뀐 거죠. 어느 날은 미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희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요리 기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리 기계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엄마, 앞으로는 저희가 엄마 모시고 살게요. 엄마는 정말 편히 쉬세요. 저를 모시고 살겠다고요?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아빠랑 조용히 살 거야. 그래도 자주 와서 챙겨드릴게요. 그 정도면 좋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자식들이 변하니까 저도 다시 요리에 대한 애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을 위해서 요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남편과 제가 먹을 간단한 요리는 다시 즐겁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스트레스 없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요리는 정말 즐거워요. 어제는 남편 생일이었는데 제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여보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게. 고마워. 오랜만에 당신이 끓인 미역국 먹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요리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요리는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역시 당신 손맛이야. 그래, 많이 줄었을 텐데. 아니야, 여전해. 이런 게 진짜 요리의 즐거움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엄마, 저희가 갈비찜 만들어 봤는데 정말 자신 있어요. 엄마한테 꼭 드려보고 싶어요. 자신 있다고요? 정말 많이 늘었나 봐요. 그래, 가져와 봐. 그래서 민호네가 와서 직접 만든 갈비찜을 가져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맛이 정말 좋아진 거예요. 물론 제 맛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맛이 있더라고요. 민호야, 정말 많이 늘었다. 정말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수진이도 뿌듯해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요. 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라고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이제는 인정받고 싶어 하네요. 잘했어. 정말 맛있어. 그날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자식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손주들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계란말이 만들어 봤어요. 큰 손주가 자랑스럽게 계란말이를 가져왔어요.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정성이 가득해요. 우와, 우리 손주가 만들었어? 정말 맛있겠다. 할머니, 저도 도와줬어요. 작은 손주도 자랑하더라고요. 그렇게 손주들이 만든 계란말이를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예전에는 저만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정상이고 잠도 잘 와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정숙 씨, 정말 건강해지셨네요. 약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도 줄일 수 있다고요? 정말 기뻐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사례네요. 스트레스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를 병들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거든요. 자식들이 와도 기쁘고 손주들과 놀아도 즐겁고 이런 게 진짜 할머니구나 싶어요. 남편도 말해요. 여보, 이제야 할머니 같아. 왜? 예전에는 할머니가 아니라 요리사 같았어. 맞아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아니라 요리사였어요. 그것도 무료 요리사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할머니예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이야기해주고, 가끔 안아주고, 이런 게 할머니의 역할이죠. 지난주에는 정말 뿌듯한 일이 있었어요. 미선이가 전화를 했는데, 엄마, 저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저를 자랑했다고요? 뭘 자랑했는데? 20년 동안 식당 운영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도 건강 관리하시면서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도 그렇고, 당당하게 산다고요? 그런가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자기 엄마는 아직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어하는데, 우리 엄마는 정말 멋지게 사신다고. 멋지게 산다고요? 저는 그냥 제대로 살고 있을 뿐인데. 그리고 엄마 친구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당당하게 사냐고요? 미선아, 그건 간단해. 자기 인생을 사는 거야. 자기 인생을 산다는 게 자식들 인생이 아니라 엄마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거야. 엄마도 사람이거든. 아, 그런 뜻이구나. 그렇죠.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자식들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민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저희 회사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뭘? 우리 엄마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자랑했더니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또 자랑했나요? 식당 20년 운영하시고 지금도 건강하게 취미 생활하시면서 사신다고 했더니 다들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취미 생활이요? 제가 언제 취미 생활을 한다고 했나요? 엄마가 요즘 텃밭 가꾸시고 독서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잖아요. 그런 거 다 취미 생활이에요. 아, 그런 것들이 취미 생활이구나. 맞아요. 요즘 정말 여유가 생겨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식들 걱정에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제 시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엄마 회사 사람들이 말하는데 요즘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모들이 많다면서요?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네, 어떤 분은 아직도 성인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구나. 근데 우리 엄마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셔서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고요? 맞아요. 그게 필요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참으셨다면 지금도 똑같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말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변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동네 분들도 말해요. 정숙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전에는 왠지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활기차 보여요. 활기차 보인다고요? 정말 그런가 봐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표정도 밝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게 진짜 건강한 삶이구나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식들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남편하고도 자주 신경질을 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보, 요즘 우리 정말 좋지? 맞아. 이런 게 진짜 부부 생활이야. 진짜 부부 생활이에요. 자식들 걱정 없이 둘이서 조용히 지내는 게. 어제는 남편과 함께 영화도 보러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요. 젊었을 때는 자식들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진짜 노후구나 싶어요. 마무리 및 시청자와의 소통 3000-3200.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정말 용기 내서 말하길 잘했어요. 만약에 계속 참았다면 지금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식들의 무료 식당으로 말이죠. 하지만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하니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자식들도 변했고, 제 건강도 좋아졌고, 진짜 할머니가 될 수 있었어요. 혹시 지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해줄 필요는 없어요. 특히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해줄 필요는 없고요. 엄마니까 당연히 해줘야지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엄마도 사람이거든요. 저처럼 전직 식당 사장이라서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평생 가족들의 요리사 노릇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은퇴는 은퇴예요. 집에서도 은퇴할 권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몸 버리면 누가 책임져 줄까요? 자식들은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엄마가 쓰러지면 그제서야 후회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선을 그으세요. 확실하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인생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식들을 위한 인생도 물론 소중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인생도 똑같이 소중해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건강도 좋아지고 남편과의 시간도 늘어나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들이 부모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힘드셨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요리 솜씨가 좋아서 계속 요리해달라는 요구를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봐요.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참아야 한다는 건 옛날 생각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정숙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넘치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